상처를 치유하고 결핍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죠. 에너지를 뭐에 집중했죠? 여기 결핍에 집중했잖아요. 몸이 충분히 탐험이 안 되면 고유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의미를 탐험하러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전하다, 허무하다, 허자를 써요. 실존, 내가 없다. 사람들이 몸을 쓴다는 걸 모른다. 전부 다 인지에 갇혀 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오늘 뭘 제가 해볼 거냐면 지난주까지 2주 동안 해보면서 여러분은 자, 몸이 생각보다 많은 걸 저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점핑을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코칭할 때 뭘 들어가냐면 보통 그 사람하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보통 점점 해가지고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 라이프 코칭은 특히 그래요. 여러분 감정 다음에 뭐예요? 그 감정을 불러오게 된 어떤 배경들 이게 그 사람의 뭐예요? 경험치들 이 경험이 최근의 일인지 아니면 반복된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장기적이다라고 하면 그 경험이 장기적일 때 그걸 바라보는 나의 느낌이 어떤지 그걸 또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소망, 바라는 거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떤 그 원트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런 걸 소망하게 됐는지 그다음 가치 뒤에 뭐예요? 신념이에요. 그 다음에 신념 뒤에 뭐예요? 너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존재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주제 여기 다 뭐예요? 여기가 전부 다 몸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서 느끼는 감정, 몸 어디에서 느끼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이게 충분히 스스로가 탐험이 안 되면 자, 가치, 신념, 존재가 탐험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의 영역이고요. 그 넘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의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충분히 탐험이 안 되면 고유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의미를 탐험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허전하다. 내가 뭔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전하다, 허무하다, 허자를 써요. 어떤 소리예요? 실존,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가는 길이 똑같아요. 나 누구지? 어떤 나로 살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몸을 충분히 탐험하는 게 코칭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치가 이걸 안 해봐요. 충분히. 이걸 안 하고 뭐만 해요? 코칭 스킬. 질문, 경청 스킬, 피드백 스킬. 어떻게 느껴지세요? 코치도 오래 못 간다. 네. 코칭을 시험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어메이징한 코칭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몸을 많이 써봐야 돼요. 내 몸을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역할이라는 부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역할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역할이 나의 일부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센터에 가족 코칭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엄마 역할에 지금 완전히 우울감이 커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아이한테 소리를 막 지를 때. 아이는 겁에 질려서 저 구석에 가 있는데 자기는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는 거죠, 금방. 도저히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족함, 결핍, 어릴 때 상처 굉장히 많아요. 왜냐? 부모랑 오랫동안 같이 못 살았고 홀로 있었던 시간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치유를 해온 거예요. 역할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해요? 결핍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에너지를 뭐에 집중했죠?
여기 결핍에 집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담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칭은 그걸 하나 더 점핑해요. 특히 존재 코칭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분한테.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부족하다. 결핍, 이렇게요. 이렇게 손이 있는 내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나를 안아주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안아주는 내가, 요걸 포함한 내가 존재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 존재로 나를 대우하고 이 존재의 몸을 경험하고 이 존재의 몸을 만나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역할은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평가예요. 그리고 역할이 혹독한 게 뭐냐?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전부 다 뭐예요? 1등 모델이에요. 늘 내가 허덕대야 돼요. 특히 모델이 너무 많은 게 뭐예요? 엄마 역할. 뭐 이거 세상 천지 다 모델이야. 그냥 텔레비전 틀면 모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어 엄마 모델, 뭐 요즘엔 뭐 몸 튼튼, 뭐 별 모델이 다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계속 여기에서 허덕대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할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존재라는 부분을 내가 모르고 역할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나를 당연히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넌 왜 모델만큼 못하니?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전혀 안 맞습니다. 네. 인간은 모든 거를 다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뭔가가 하나가 있고 내가 잘하는데 1등까지는 안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난 그냥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는 고유함일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존재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나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는 어때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경망이 어떻게 되죠? 역할에서 오는 거는 전부 부족한 나, 위험의 신경망인 거예요.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온 몸의 신경망이 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어떻게 돼요? 역할도 더 사랑해주면서 역할도 잘해.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계속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고유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다른 고유함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 못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이 다 서로를 이해해요? 몸이 다른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해도 화가 안 나겠죠.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또 나와 다른 존재의 방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본이 뭐다? 얘를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신 그 가족 코칭하러 오신 분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서 했는데요. 지금 3시간씩 2회기를 했는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전 너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쉬운 거를 알려주고 싶다, 사람들한테. 네, 출발이 뭐다? 나는 누구냐를 안 해봤지만 이거 몇 프로만 동의하라고? 1%만 동의해도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내가 체험하면서 해보면 몸의 체험은 자기가 다 동의합니다. 몇 프로 동의가 돼요? 저 그림이 나라고. 그러면 이거 뭐 게임 끝난 거예요. 네, 몇 프로 동의되세요? 저는 원래 제 생각 100%. 100%? 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우리 프로코치님이시니까 이미 동의돼보고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뭐 저게 진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사실 존재라는 게 굉장히 삶의 뿌리잖아요. 네. 삶의 지탱하는 뿌리라서. 네. 그렇죠. 그런가. 근데 실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저 논리가 맞다라는 게 사실은 몸에서 느껴지니까. 그쵸. 100% 와닿은.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몸으로 그걸 체험하면 너무나 깊이 그 부분이 신경망이 만들어진다.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빠른 속도는 뭐다? 동의예요. 이거에 대한 신뢰와 동의. 근데 여러분도 이제 코칭할 때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깊이 동의되는 거예요. 제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얘기를 전할 때 나를 모르는 사람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동의했으면 좋겠다. 제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날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원리 하나만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라이프 코치로서 얼마든지 이 방식으로 나와 깊이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제가 거의 39년 동안 찾아낸 거를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체험을 좀 해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이렇게 걸을 거예요. 내 속도대로. 내가 걷고 싶은 속도대로. 자, 요즘에 나의 삶의 속도. 네,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천천히 걸어볼게요. 발의 느낌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발의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본 적이 언제 있었나요? 몸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어떤가요? 답답한지, 편안한지, 어색한지. 자,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짝꿍하고 둘이 마주 봅니다. 환영한다는 동작을 몸으로 해주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몸으로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는 손가락을 통해서 그 사람과 손이 달락말락 이렇게 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초대해서 손가락 춤을 같이 춰볼 거거든요. 자, 다양한 춤으로 위로도 가보고 아래로도 가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그가 몸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발을 떼어도 되고 앉아도 되고 몸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동작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만 둘이 마주합니다. 자, 3분 정도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눕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지난주에 해보고 또 해보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쵸. 지금은 두 번째라서 그런가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몸이 계속 좋아져요. 민감해져.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되게 가벼웠어요. 아, 신기했어요. 가벼워요. 어때요? 또 해보니까 지금 3주째 해보니까 아, 저도 지난번에는 저도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줬든 네. 따끈한 땀이 응. 팔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팔도 뭔가 편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늘 남 앞에 있으면 긴장의 몸만 써왔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몸이 먼저 사람들 앞에 있는데 안전하네,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안전하네가 이게 만약에 몇십 회가 경험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삶에 바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왜 보통은 어색하거든요. 그 어색하다는 게 긴장이에요. 어색하다가 긴장이란 말이에요. 얘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조금 편안해지는 게 원래 존재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떠냐면 정말 원하는 말을 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 때 막 되게 감동이 돼요. 내 몸이 나와 일치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지금 이분하고 느끼면서 내가 느꼈던 느낌 있잖아요. 느낌, 내 짝꿍하고 그걸 몸의 한 동작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네, 그냥 따뜻했다면 따뜻함을 표현해 보세요. 몸의 동작으로.
네, 여러분이 그냥 느낀 걸 한번 상대한테 보여주세요. 네, 네, 그 동작을 해주세요. 네. 자, 이 동작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네.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란 바지랑 아이보리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예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쁘다고 느꼈지만 다가가서 표현하는 건 일치가 어려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거의 다 머금어요, 안으로. 자, 예쁘다고 느끼는 거 어디서 느낀 거예요? 여기서 느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감각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감각으로 지각해요. 근데 내가 몸으로 느낀 거를 인지적으로 예쁘다로 언어로 정리한 거예요. 몸이 먼저 느낀 거예요, 80%가. 그리고 언어화가 돼서 예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80% 몸이 이미 느꼈는데 몸으로 가서 걸어가서 정말 자연스럽게 선생님 뒷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 몸에서 어때요? 일치감이 들어요. 내가 몸으로 느낀 거를 그대로 표현할 때 일치감이 들면서 이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차올라요. 왜요? 존재 일치라고 그래요. 내가 느낀 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 어때요? 불편하다도 폭발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이랬는데 조금 마음이 우리가 답답했어, 이렇게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쁘다 느꼈는데 내가 예쁘다고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 하겠지? 싫어하겠지? 그런 이제 뭘로 주로 판단을 하죠? 인지로. 그럼 그걸 어떻게 되죠? 눌러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도 다 누르게 돼요. 나쁜 거는 더더욱이나 누르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되죠? 불일치 상태. 좋아도 좋은 걸 못 느끼고. 네, 이렇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털기춤도 해봤고 했는데, 자, 전 정말 궁금한 게 여러분이 이럴 때 어색하다는 뭐죠? 몸이 긴장하는 거예요. 생존의 몸 상태에 당연히 긴장하죠. 지금 이제 세 번째 해봤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편해졌다. 여기 아까 팔이 좀 전에 좀 경직된 팔이 좀 어색해서 긴장을 했었던지 그때는 좀 아팠었거든요. 네. 하고 난 후에. 왜냐하면 안 해본 거니까. 네. 아. 오늘은 네. 안 아파요. 그냥 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몸한테 말 한마디 하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적응됐니? 적응됐니? 너무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색한 일을 오래 못해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을 오래 해요? 익숙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차고 하면 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오래 한다. 자, 또 나눠주세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익숙해져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의미를 한번 여쭤봤죠. 선생님 이 동작을 통해서 존재와 사랑을 느끼시냐고 여쭤봤더니 되게 좀 정답 같은 얘기를 깨달음이 있었어요. 서로를 맞추는 행동 자체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네, 그 말이 되게 확 와닿았어요. 편하게 맞추려고 했던 거가 존중과 존재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 몸은 편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느끼는 거죠. 사실 제가 선생님하고도 이 수업에서만 만났지 이분의 어떤 거를 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라는 거가 이 동작 하나만으로 편안해진다라는 그 감정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 선생님 미소가 참 이쁘신 분이더라고요. 눈대가 너무 스마일상이다. 선생님이 너무 이쁘시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는지 너무 울어서 몸이 경직돼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 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진짜 장례식 갔다 왔고 몸이 힘들었다. 이렇게. 요것만으로 감지하신 거네요? 와. 오늘 너무 고생하신 분이구나.
얼굴은 새말상이로 너무 이쁘시고 원래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눈매가 웃는 모습이. 그래서 이분이 잘 웃으시냐 이렇게 원래 잘 웃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분이 오늘 얼마나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몸이 경직됐을까. 저는 오늘 장례식장 갔다 이제 호산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가 지금 다 무너져가는 얼굴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아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걸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 너무 이제 저의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역할들 속에서 이제 무거운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도 하여튼 그 다 무거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내 존재만을 생각하는 발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그 시간이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광운대에 와가지고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는구나 해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또 이거를 했는데 제가 경직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 존재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순간 또 이걸 나의 역할로 했나? 이분의 존재를 느끼라는 거를 내가 미션으로 하려고 했나?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빨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선생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저희는 허그했거든요. 네. 그때는 나를 이렇게 내 존재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저까지 좀 울컥했거든요. 그냥 뭔가 모르게 선생님이 이게 멀리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엔 선생님이 뭔가 그 말씀 들으실 때 몸에 반응이 느껴졌어요. 따뜻함? 네, 이해해 주시는 그걸 느끼시는 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면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감지한다. 네. 그러니까 몸의 그 존재 감지력은 녹슬지 않았다는 걸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몸으로만 살았어도 내 몸의 존재적 영역은 그곳에 있어요. 내가 그거를 민감하게 불러다가 안 썼을 뿐인 거지. 그거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건 머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한 엄마가 아이한테 막 욕을 해요. 막 아이를 등짝을 막 때려요. 그때 감정이 폭발해요.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왜 엄마 하는 말을 안 들어라고 하면서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엄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책하고 난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5년간 상담하고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나는 또 이렇구나. 더 좌절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단계를 그대로 해보면 돼요. 엄마가 하지 말랬지? 엄마가 하지 말랬지?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자, 지금 엄마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야. 자,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와, 나 정말 화났구나. 화와 내가 분리됐어요. 얘는 그냥 화난 뭐예요? 감정.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야, 너 진짜 화났겠다. 진짜. 얼마나 화났으면 이렇게. 자, 화와 내가 분리가 돼서 이 말을 거는 나는 누구예요? 나예요. 얘는 누구예요? 감정. 분리가 돼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얘하고 말도 하고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자, 그래서 화나는 나를 역할에 들어가서 막 화나는 엄마를 막 발로 뻥뻥 차면서 해요. 자, 그 다음에 종이가 나왔죠? 종이가 나오면 다음 단계 가기가 쉬워요. 종이 보면서. 감정이잖아요. 중간 자리에서. 여기는 역할의 자리라면 여기는 중간 자리. 여기는 존재의 자리로 가볼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막 던졌어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중간 자리로 와봐요. 자, 이때 몸도 판단 없는 몸이 되려면 호흡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들숨 4.
날숨은 6 정도. 자, 호흡이 고르게 되면 몸은 여기 있을 때 위험해! 생존의 몸 상태로 다 긴장하고 딱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와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금방 알아요. 안전해졌구나 이렇게요. 호르몬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 인지적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인지로는 안 돼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야지 해도 계속 생존의 몸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죠. 가운데 와서 호흡.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말을 걸어줘야 돼요, 얘한테. 자,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한테 이 카드를 드릴게요. 요걸 보고요. 나 혼자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아, 너 그때 참 서운했겠다. 그때 너 정말 막막했겠다.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불편한 감정. 아, 그때 너 정말 어색했겠다. 황당했겠다. 이렇게 몇 개를 한번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죠? 평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평가 없이 그냥. 그리고 평가 없이 내가 뭘 원했는지를 들여다봐 주는 거예요. 너 막막했지? 너가 한 이야기도 아들한테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가 뭘 알아 하는 그 순간 너도 참 막막했겠다.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이렇게요. 여기 중간에서 평가 없는 나의 감정과 그때 내가 원했던 거를 그대로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내 이름 부르면서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셀프로 나중에도 해보세요. 다 내가 나한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내 이름 불러가면서 해보세요. 요거는 짝꿍끼리 해줄 거예요. 짝꿍 거를 여러분이 해줄 거예요. 오른쪽에 존재의 자리에 와서는 2개의 거울을 비춰줄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울, 안전의 거울. 2번째는 사랑의 거울이에요.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번 봤을 때, 자, 안전의 거울은 나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화내도 안전해. 한번 해보세요. 화내도 안전해. 화내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역할을 못 해내도 괜찮아. 그걸 못 해내도 괜찮아. 못 해내도 괜찮아. 그 문제를 가진 너도 괜찮아. 그 문제를 가진 너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진 너도 괜찮아. 안전해. 그걸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아. 안전해.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아. 넌 안전해. 네, 안전해. 이 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나한테. 네, 어때요? 따뜻해져. 그렇죠. 그럼 하나를 더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에서 화를 내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요. 화를 내는 너를 사랑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사랑받고 있어. 화를 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화를 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사랑은 변치 않아. 그 사랑은 변치 않아. 네, 이거예요. 저 화는 나의 사랑받을 권리와 내 자리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에서 엄마인 내가 그거를 경험해야 어떻게 되죠? 내 아이가 동생을 때리고 엄마한테 난리를 쳤을 때, 자,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부모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너 자라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이 부분의 아름다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영구히 박탈시켜요. 너는 어떤 아이?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아이. 밖에 나가면 욕먹을 아이. 너 그렇게 자라면 사회에서 비난받을 아이. 그걸 누구한테 경험해요?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진짜 나라는 존재를 뭘로 정의를 죽을 때까지 내려요? 부족한 나, 숨겨야 되는 나, 이렇게요. 근데 이걸 몸으로 경험한 엄마는,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 혼자 이걸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한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죠. 있어요. 네. 네. 한번 해보실게요. 아까 요거를 여기다 좀 옮겨볼까요? 네, 여기다가. 자, 안전의 거울로 나에게 말해주세요. 여기서. 너는 그때 그런 불안함과 걱정을 느꼈어도 괜찮아.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해. 괜찮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네. 하니까 네, 마음이 좀 더 네. 편해지죠. 네. 하나 더 이동해서 네. 너가 그렇게 불안을 느꼈었던 너도 사랑받고 있어.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끝까지 너를 끝까지 너를 사랑할 사랑할 거야. 거야. 지금도 너를 사랑해. 네. 그리고 나한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에 또 옆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주위 사람과 나의 모든 환경의 모든 쪽에서 다 사랑받고 있어. 네. 여기까지 와보면 얘가 어떻게 보여요? 다시 여기로 와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요? 다시 역할의 자리로 와보니까 얘가 객관적 그냥 네. 감정. 대부분 사람들이요 작아 보인대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애네? 더 큰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나네? 그런데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할 때 어떻게 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짝꿍하고 둘이서 한번 해볼게요. 안전의 거울로 비춰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거울까지 가볼게요. 네. 화내도 안전해. 화낼 수도 있어. 괜찮아.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감정으로 와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선생님 궁금한 게 요 감정은 뭐였어요, 아까? 예, 억울하면서도 서운한 예, 그런 감정.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야, 너 그냥 억울함인데 왜 저 이상한 데로 가고 그래? 여기 그냥 있어. 너 계속 화내고 그래? 싫어. 나는 이쪽으로. 아니야, 너 원래 억울함이야. 나는 싫어. 난 억울함 아니야. 자, 이게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입체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아, 내가 지금 이 감정에 매몰돼 있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서 몸을 써봐야 돼요. 몸을 써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인데 처음 시작할 때랑 너무 다른 거를 몸으로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된다. 이게 신경망을 세팅하는 1단계예요. 나라는 엄청 위대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일치될 때 그냥 느낀다. 아, 이게 진짜 나지, 이렇게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훼손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존재로 살아야 돼요라고 하면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아니, 먹고 살 시간도 없는데.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여기서 살게 된다. 오늘 당장 쌀 씻으면서 청소하면서 애 밥 퍼주면서 사랑을 담아야 돼요. 엄마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공부 못해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거 내가 말을 못 해주는데 언젠가 해준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라이프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는 잎으로 나오면서 내 온몸을 진동해요. 언어는 엄청난 몸의 체험이에요. 네, 들려주세요, 나한테. 자, 선생님 어떠셨어요? 중간자로서 제 감정을 바라봤을 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제 온전함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선생님이 옆에서 저한테 화가 나는 모습도 사랑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역할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또 분명히 저한테 올 텐데 그때는 저 종이가 생각날 것 같고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과 따뜻함이 좀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난번보다 좀 더 잘 나를 좀 다독일 수 있겠다. 또 오겠지만
또 이 종이와 이 따뜻함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 지내보고 싶습니다. 아우, 네. 그게 인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인지가 아니라 내 몸이 체험한 감각, 신경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요. 두 번째 하면 더 크게 신경망이 결합을 한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 뭐 봉사하거나 이제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건강해야 되는데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보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그래도 너는 괜찮아. 어때? 뭐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왠지 좀 편안해져. 네, 그렇죠. 이게 몸으로 체험되니까 또 더 와닿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이제 이러는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로서의 나랑 그걸 따로 볼 수 있는 거, 감정을 흘러가는 구름으로 봐라, 분노가 가불이 있구나, 막 이제 이런 걸 글로 봤단 말이죠. 그 글로 보고 아들한테도 막 얘기를 해줬어요. 괜찮다고, 다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말로 그냥 그렇게 책으로 읽고 그렇게 말로 한 거랑 실제로 내가 이렇게 닥쳐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거 같기는 해요. 제가 아들한테 전달했었던 게 말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으면 좀 달랐을까 하는 많이 생각이 네. 여기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인지가 늘 20%라는 걸 기억하세요. 몸이 몇 프로? 80%. 네. 그래서 우리는 몸을 활용해야 돼요. 정서는 몸이에요. 몸을 활용해서 신경망을 세팅하는 것 쪽으로 가야 돼요. 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뭘 얘기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선생님들은 몇몇 분들 제하고는 뭐 깨달은 게 많다, 느낀 게 많다 하시는데 전 모르겠거든요. 옆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시다고 사랑받을 뭐 그게 있어라고 했는데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싸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쳐졌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질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건 괜찮고요. 다만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괜찮다고. 네. 막 손에 긴장이 느껴져 지금. 아 선생님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선생님. 예? 아니 왜 다가갈 수가 없네. 예. 선생님 이쪽이 좀 아우 여기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선생님 정말 지난 학기에도 그 저기 학 반장 해갖고 너무 애써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청강해도 되냐고 얼마나 저를 믿고 그 전화를 걸어주실 때 아 정말 이렇게 청강까지도 오고 싶은 이 선생님의 신뢰에 제가 감동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아니 좀 이렇게 예.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교수님. 어떡하죠? 알았어. 예. 아. 네. 아유 근데 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니까 좀 괜찮죠? 심장이 벌렁벌렁. 아우. 아니 근데 저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할 때 그걸 받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연애도 하고 근데 이제 예. 여자친구가 없죠. 어제 헤어졌어요. 아, 어쨌든 그 몸의 신호는 그냥 나를 좀 깊이 만나라는 단서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괜찮다, 사랑한다, 그런 너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다른 게 어떤 게 느껴졌냐면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제가 아까 활동하면서 좀 느꼈어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좀 편안함이 느껴지고 좀 뭐랄까 든든한 저가 저한테 얘기했지만 든든하다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네, 그걸 저는 존재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살만 난다. 아, 이게 나야라고 할 때는 거기 자동으로 힘이 주어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
하기 싫어지고 힘이 빠지고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힘이 주어졌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 에너지예요. 여러분 생명력은 인위적으로 막 세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저절로 잠재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생명력은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한테. 어떤 나여도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내가 먼저 말해줄 수 있을 때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처음에는 나 부족함 되게 많은데 어색하잖아요. 나중에는 좀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괜찮아. 뭐 어때? 이런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연습하려고 왔는데 그게 진정한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됐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으로 좀 이렇게 해봤는데 내 몸에 좀 힘이 주어지고 좀 이게 좀 나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되면 신경망이 완성됐다 이렇게요. 선생님 그거 알아차려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음번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나를 만나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 같이 좀 치울게요, 여러분.